조선 중기 눈발이 섞인 비가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문경세제 고갯마루를 넘던 나그네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멈추고 주막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고 천둥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그 주막, 허름하지만 따뜻한 곳, 불 꺼진 방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비를 뒤집어 쓴 젊은 선비 하나가 급히 주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호라 불리는 남자였고 겉보기엔 평범한 서생 같았지만 그 정체는 사실 변장을 한 임금이었습니다. 잠시 시차를 나온 그는 신분을 숨기고 혼자 길을 나섰고 비를 피하려고 들른 이 주막에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주모, 방 하나 있어. 그는 물었지만 주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방 하나가 남긴 했는데요. 문제는 그 방에 이미 한 교수님이 계셔서 말이죠. 교수, 이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반만이라도 나눴으면 되겠소. 주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갓벗은 겉옷을 벽에 걸고 따뜻한 숯불 옆에서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우, 양반가의 교수로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주막에 들른 중이었습니다. 주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방을 쓴다니요. 저는 교수입니다. 이호도 마찬가지로 대꾸했습니다. 저 또한 서생입니다. 제가 어찌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은우는 그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서생이라 하셨지만 속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말에 이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로 마찬가지겠군요. 겉으론 교수시지만 혹시 내일 아침이면 도둑으로 바뀌어 있을지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주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비도 그치지 않고 다른 방도 없으니 그냥 병풍을 치고 쓰시면 결국 두 사람은 가운데 병풍을 두고 한 방을 나눠 쓰게 됩니다. 병풍 너머의 교수와 선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오는 밤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칸 방에서 나눈 인연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전설의 시작이 될 줄은 방 안엔 가운데 병풍이 조심스레 세워졌습니다. 이 병풍이 두 사람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주모가 당부했습니다. 넘어오면 안 되고 말도 섞지 마시고 절대 잠든 틈을 타 훔쳐보지도 마세요. 이호는 코웃음을 쳤고 은우는 눈을 흘겼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꼴이람! 은우는 바느질도 하지 못한 채 숯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호는 반대편에서 젖은 옷을 벗고 덜덜 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서당에 있을걸. 괜히 풍류 타령이나 하다가 그의 말소리가 은우에게 들리자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말은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호는 멈칫하더니 슬쩍 병풍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귀도 날카로우신 듯 은우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남자보다야 낫겠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병풍 너머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깬 건 갑작스런 꾸르륵 소리, 이호의 배에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은우는 당황했고 이호는 헛기침으로 덮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버렸습니다. 그때 은우의 손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병풍 너머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곶감 드시겠습니까? 이호는 깜짝 놀라 적힌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곧 병풍 너머로 작은 곶감 하나가 손수건에 쌓여 넘어왔습니다. 고맙소. 그는 중얼이며 조심스레 곶감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쪽에서 종이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배고픈 선비는 도둑보다 더 위험하다던데요. 이호는 키득거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뚝뚝한 교수가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은우는 그 글을 보고 괜히 손수건을 조여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수 없게.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풍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순 없었지만 묘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문경세제 어느 허름한 주막방 안에서 한 남자와 여자는 말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조금씩 서로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한밤의 곶감은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병풍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말 대신 조용히 종이와 붓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농담이었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호라 합니다. 선비 흉내를 내고 있지요. 흉내요. 공부는 하기 싫고 풍류만 좋아해서요. 은우는 그 대답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저는 은우입니다. 교수 흉내를 내고 있지요. 흉내. 사실은 책을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여자로 태어난 죄로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을 적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걸 숨긴 채 해야 할 일만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 짧은 문장이 두 사람 사이의 병풍보다 더 두껍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호는 묻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 답을 본 이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은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벗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부터 시와 고전,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종이에 적힌 글씨는 조금씩 흐려졌고 그 위엔 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입니다. 은우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은 모르겠다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네요. 그 순간 방 안을 가르던 천둥 소리가 멎었고 창밖엔 눈발이 섞인 빗방울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병풍 너머의 두 사람, 눈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 밤 주막의 작은 불빛 아래서 이름 모를 운명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조선을 뒤흔들 아름답고도 위태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문경세제의 밤은 어느새 물러가고 하늘엔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의 닭이 울고 길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병풍 너머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은우는 고요히 비녀를 꽂으며 거울을 바라보았고 이호는 조심스레 갓을 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에어제스밤, 왜 그렇게 마음이 편했을까?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채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니. 병풍 너머에서 은우의 종이 쪽지가 하나 넘어왔습니다. 이 밤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기에 더 깊이 새겨질 것 같습니다. 이호는 한참을 그 글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적으려 했지만 붓이 멈췄습니다. 무어라 적어야 하지. 그는 결국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름 석자만 남긴 채 병풍 너머로 보냈습니다. 2호 드림. 은우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작게 웃었습니다. 캄, 어정쩡한 이별이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각자의 길을 향해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마주 보지 않았고 손을 흔들지도 않았으며 이름도 사는 곳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방에서 한 밤을 함께 했다는 기억 하나만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보던 주모는 무언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을 치우던 한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병풍이 부서졌어요. 이 곶감 한쪽은 먹고 한쪽은 여기 있어요. 주모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병풍이 쓰러지고 밤새 곶감을 나누어 먹은 선비와 규수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작은 오해와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정화 없이 이별 후에 몰래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행상 하나가 문경을 지나며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문경 주막에서 젊은 선비와 규수가 병풍 하나 사이로 밤을 함께 보냈대. 병풍이 쓰러졌고 곶감을 나눠 먹었대. 그리고 아침엔 말 한마디 없이 헤어졌다는군. 누가 처음 이야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보다 더 자극적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은우는 더 이상 조용하고 현명한 규수가 아닌 밤에 병풍을 넘어간 여자, 곶감으로 유혹한 규수, 선비를 유혹해놓고 모른 척했다는 그야말로 망신살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끝내 은우의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위 관직을 지낸 반듯한 인물이었고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우, 그의 외침에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네가 주막에서 선비와 함께 있었느냐? 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병풍을 넘은 적 없고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입으로 판단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미 사람들 마음속엔 너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어. 결국 그는 은우를 안 채 깊숙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혼사가 깨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시는 나가서 고개 들지 마라. 은우는 아무 말 없이 문 안에 앉았습니다. 손엔 그날 밤 이호가 남긴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호 드림, 그 이름 하나만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병풍 너머 단 한밤의 만남이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그녀도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맑았지만 은우의 세상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깊숙한 곳, 붓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아침, 이호는 편전에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하, 최근 도성 인근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문경 주막에서 어느 선비와 규수가 병풍 하나 두고 밤을 같이 보냈다 하옵니다. 이호는 순간 손에 쥔 붓을 놓쳤습니다. 문경이라고. 예, 규수의 이름은 은우라 하고 그 애씨는 지금 폐문 속에 갇혀 지낸다 하옵니다. 이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그가 잊지 못한 하얀 손수건과 곶감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밤 그녀는 분명 지켜야 할 예를 지켰고 끝까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이름만 남기고 떠났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어. 그는 조용히 중걸렸습니다. 이건 내 죄다. 그날 밤 이호는 몰래 궁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갓도 쓰지 않았고 검소한 복식도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젠 더 숨기지 않겠다. 내가 지은 일,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이호는 말을 타고 다시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우린 서로를 믿었다. 이제 병풍을 걷고 그녀 앞에 서야 할 때다. 그의 손엔 그날 은우가 건넨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문장에 응답할 시간. 한 왕이 한 규수를 위해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발걸음이 곧 조선을 뒤흔들 사랑과 정의의 판결로 이어질 줄은. 한성 북촌 고요한 한 저택 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멈췄습니다. 종이 문이 열리고 금장 장신구를 단 어좌복 서후를 입은 사내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그 소리에 온 집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깊은 안채에 갇혀있던 은우는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다. 한 여인의 명예를 내 손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다. 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대청 마루에 이호와 은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전하, 신의 딸은 밤에 선비와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건 누가 보아도 불미스러운 일이옵니다. 이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임금이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하께서 주막에. 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백성의 삶을 보고자 했고 그 밤 은우 낭자와 방을 나누었소. 그러나 병풍을 넘은 적 없고 예의는 철저히 지켰소. 그는 주머니에서 곶감 하나와 편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 곶감, 그녀가 나눈 유일한 음식이었고 이 글은 그녀가 남긴 진심이었소. 이 밤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글엔 유혹도 불손도 없어. 오히려 그 밤을 조심히 기억하겠다는 한 규수의 고결한 마음만이 담겼소. 은우의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은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밤 나는 당신 덕분에 사람의 말을 들었고 글이 아닌 진심을 배웠소. 이제 당신이 잃은 명예는 내가 되찾아 드릴 차례요. 그 순간 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변의 침묵 속에서 왕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오. 그 말은 은우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단 하나의 해명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곧 온 나라에 퍼지며 잊힐 뻔했던 진실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대청마루는 고요해졌습니다. 은우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지 진실을 바로잡기 위함만은 아니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소. 이름 없이, 얼굴도 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 깊고 따뜻했소. 이호는 은우를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소. 은우 낭자, 내 곁에 나라와 함께, 백성과 함께 살아줄 수 있겠소. 모든 시선이 은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이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밤 전하께서 남긴 이름 하나에 저는 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부르시니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겠습니다. 이호의 눈에 잔잔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하, 저는 곶감을 나눈 여인입니다. 병풍 뒤에서 말로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전하께서 원하시는 화려한 빈궁도 정략의 혼사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모르고 있소. 지금 그 말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정비의 그릇임을. 순간 주변에선 숨을 삼키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내가 아닌 조선의 반쪽으로 그대와 함께 걷고 싶소. 그 말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한나라의 운명을 함께하자는 왕의 결심이었습니다. 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와 함께 걷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에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마당에 비쳤습니다. 한밤의 곶감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한나라의 연이 되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경복궁 정전 앞 붉은 비단이 깔리고 봉황 문양이 수놓인 가마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 가마 안에는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을 지닌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은우였습니다. 온 나라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곶감을 나눠 먹던 주막의 규수가 아니라 백성을 품고 왕과 나란히 걷는 조선의 중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혼례는 화려했지만 이호는 일부러 복잡한 절차들을 줄였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간단했으니 의식도 군더더기 없이. 그 한마디에 의관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이호는 조용히 은우에게 말했습니다. 그 밤 곶감을 나누던 방에선 병풍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사이엔 그 어떤 장막도 없소. 은우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책임이 있지요. 이제 전하의 말 한마디 제가 막을 수도 지켜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을 중전으로 삼았소. 그날 이후 은우는 궁궐 안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단단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녀의 결단력과 지혜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녀 하나가 실수로 옷감을 불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벌을 예상했지만 은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다시 피울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한번 타면 돌이킬 수 없답니다. 그 말에 궁중은 한순간 조용해졌고 그녀를 향한 존경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호는 은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눈 이야기가 궁궐 벽보다 더 든든하오. 그리고 은우는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진심이 그 병풍 너머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주막방에서 시작된 그 인연은 이제 궁궐 한가운데 나라의 중심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지켜야 할 것, 함께 이겨낼 마지막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왕 이호와 중전 은우는 조선의 중심에서 길고도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큰 전쟁도 궁중 암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살피고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호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외면이요. 그리고 은우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병풍을 걷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문경세제를 다시 찾았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병풍 너머로 처음 마음을 나눴던 주막은 지금은 조용한 찻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한 궁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
이 자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자주 오시옵니까? 이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라의 시작이 궁궐이었다면 내 마음의 시작은 바로 이 자리였소. 그리고 은우는 작은 곶감 하나를 꺼내 접시에 올렸습니다. 이 곶감, 그날보다 덜 달지만 당신과 먹으니 더 깊습니다. 그 말에 이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은우는 세상을 떠났고 이호 또한 긴 세월 뒤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문경세제 그 찻집 자리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병풍 너머에서 마음을 나눈 조선의 가장 따뜻한 전하와 중전. 그 비석 옆에는 누군가 항상 곶감 하나를 놓고 갑니다. 어느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엔 곶감이 있나요? 어른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사랑의 시작이었단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던 마음.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지는 거야. 밤이 되면 문경세자의 고갯길엔 살랑이는 바람 속으로 병풍 너머 작은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 밤 잊지 않겠습니다.